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1만 5,71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1,472명, 완치 24만 291명으로 집계되어 3.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1일 확진자 수는 사회적 대규모 제한으로 소폭 하락한 후 다시 증가하여 4,000명 수준으로 복귀했으며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 관련 보건 규정을 위반한 147개 회사의 운영 권한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국 중견기업 3만 3천 개 회사 중 18,100개 회사에 대규모 사회적 제한에도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운영허가 권한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관련 당국국장은 보건 규정 위반 등으로 총 147개 회사의 운영허가 권한을 박탈했다고 말하며 운영허가 권한이 발행된 회사 가운데 제조업체는 5,613개 회사이고 이 가운데 50개 회사의 권한을 박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운영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제조업체는 주말마다 정기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해당 보고를 3회 누락한 기업은 허가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PCR 검사 비용 상한 가격을 90만 루피아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실시기관에 따라 PCR 검사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건부와 재정개발감독청은 검사에 드는 인건비, 설비비 등에서 상한 가격을 산출했으며 조만간 공포할 예정인 보건부 장관령 시행 후부터 상한 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사립병원협회는 과도한 검사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면서 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전국 검사 체계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제약회사는 네덜란드 제약회사가 제조하는 항바이러스 약 렘데시비르의 유통허가를 보건당국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난 5월 코로나19 치료용으로 긴급 사용 허가를 발행한 치료제입니다. 해당 치료제는 유통허가를 받음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증 환자들에게 투약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40만 개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국영제약사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인플루엔자 치료제 파비피라비어의 제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치료제도 이미 보건당국으로부터 유통인가를 취득하였으며 조만간 판매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제약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실험은 참여자 1,319명 모두에게 1회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900명이 2회 접종까지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심각한 부작용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 백신 개발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자카르타시에 강화된 사회적 대규모 제한으로 인해 인근 지역인 땅그랑으로 주말을 보내기 위해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땅그랑 지방정부는 보건 규정 단속을 강화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폐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손님 간의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최대 수용 인원 제한을 무시한 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폐쇄 조치를 받은 업소 주인이 단속반에게 강력히 반발하여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경찰, 군인, 지방정부만이 업소를 폐쇄할 수 있고 단속반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가게를 폐쇄하려면 그들을 데려오라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결국 업소는 폐쇄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의회가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불리는 옴니버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조정장관, 노동부 장관, 재정부 장관, 내무장관과 9개의 정당이 참가한 의회에서 8일 합의할 예정이었던 일정을 앞당겨 처리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토지 매입, 고용 창출 등을 방해하는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 법안은 실업을 억제하고 노동자, 고용주, 정부에게 이득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조건부 최저임금제, 퇴직금 근로시간 계약제, 해고 아웃소싱 등으로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인권이 유린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연맹 위원장은 근로자 해고와 기업인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형사제재는 2003년 13호 기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또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20개 주 150개 시군에서 대부분 업종 200만 노동자들이 반대 시위를 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품과 공산품 등의 33개 분야 제품의 수입 관세를 12월 31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제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무장관령을 제정하고 지난 9월 22일에 발효되어 기업이 지불하는 수입관세를 정부가 대납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즉석면 감미료, 타이어, 전자제품 부품, 광석류 케이블, 통신기기, 휴대전화 등 총 33개 분야입니다. 손소독액과 약품, 의료방호복, 인공호흡기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 분야도 포함됐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적정한 품질을 충족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면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재무부 관세국에 신청한 후 통관 절차를 전자화한 인도네시아 국립 싱글 윈도우 시스템을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3시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며 승인 인증서는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전문 기업인 현대오토에버가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인은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생산기지 건설에 따라 동반 진출한 그룹사 및 현지 부품사의 IT 통합 운영을 전담하게 되며 글로벌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IT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인도네시아의 법인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급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권역의 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 대응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용훈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자동차 생산 기업인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니켈을 채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현지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이번에는 니켈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접촉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에 투자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직 논의는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현재 니켈 생산량을 전년도 대비 46% 높은 55만 톤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자국 내 재련을 장려하기 위해 최근 니켈 원석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배터리 생산기업 LG화학, CATL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 초록뱀 미디어는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MNC의 자회사 MNC 스튜디오와 콘텐츠 제작 기술, 인적 교류, 공동 제작 및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MNC 스튜디오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으로 본격적 글로벌 진출은 물론 4차 한류 바람 등 한류 관련 콘텐츠의 재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록뱀 미디어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와 하이킥 시리즈, 주몽 일지매, 프로듀서 또 오혜영 등을 제작했으며 최근에는 신입사관 구혜령과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넷플릭스에 공급했습니다. 또한 MNC 스튜디오는 인도네시아 최대 방송법인 MNC그룹의 미디어 관련 종속회사로 현지 드라마 제작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업계 1위의 미디어 제작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모도 섬을 중심으로 지정된 코모도 국립공원에 650만 달러를 투입해 지질공원과 안내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명 코모도 주라기 공원의 디자인을 담당한 건축가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화 주라기 공원 장면을 삽입한 가상공원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코모도 국립공원은 코모도 섬과 파탈섬, 린차섬을 포함해 주변 산호초 해역 2200스퀘어미터의 자연공원이며 198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199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해당 공원의 코모도 왕도마뱀은 몸길이 3m, 무게 70kg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파충류이며 시속 20km로 지상을 달리고 물속을 헤엄치며 자신의 몸무게의 80%에 해당하는 먹이를 한 입에 집어 삼킬 수 있습니다. 현재 공원에는 약 4,000마리의 왕도마뱀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주라기 공원이 붙여진 이유는 우리의 가두는 방식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배경 때문이며
관람객이 자동차를 몰고 직접 공원을 돌아다니며 코모도 왕도마뱀을 가까이에서 보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형 상업관광지 조성에 반발하고 있지만 관계부처는 개발에 대해 이미 논의를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